사람이 죽고 사는데 가장 최선에 서 있는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했던 거는 하고 싶었었거든요, 진짜로. 최소한 엄마 아빠가 시켜서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고민, 거기서 나온 결론, 그대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의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픈 분들 혹은 불편한 분들,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관리나 케어를 받아야 할 분들 만나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고 응급의학과라는 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가 한 15년 전쯤에 어떠한 계기로 동네 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동네 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언뜻 생각하면 그냥 뭐 직장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응급실이라는 곳이, 우리 종합병원 가면은 로비만 들어가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정신없고. 그 정신없고 복잡한 종합병원 안에서도 제일 위험하고 험하고 사람이 막 죽고 살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다가 동네 의원 진료실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제 기준으로는 이곳의 존재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할 정도 극도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극도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던, 그렇게 응급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던 그 상황에서 저는 힘들 수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되게 좀 재밌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곳이 나한테 맞는 곳이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어울리는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때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지금은 그 상황하고 정반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결국엔 지금도 여전히 즐겁고, 사회자분께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열하지는 않아요. 그냥 평화롭고 느긋하지만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고 가끔은 또 행복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의사예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던 동네 의원 의사입니다. 가끔 심심할 때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그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매주 라디오 나가서 동네 의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웃길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의사예요. 15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유치원생 꼬마였던 친구들이 어느 날 여러분처럼 갑자기 교복을 입고 딱 나타나요. 원장님 저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군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대학생이 돼서 오기도 하고, 취직했다고 오기도 하고, 결혼 청첩장 주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처럼 교복을 입고 나타나는 친구들이랑 가끔 진료 이외의 것들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나, 이게 과연 전망이 있는 일일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걸까, 이런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몇 마디 이제 질문을 해놓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도록.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저한테는 아시다시피 교복 입은 친구들이랑 말 한마디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얘네들 말을 잘 안 해요. 질문을 해도 이것만 하고. 근데 얘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듣습니다. 듣다가 그래 잘 생각했네. 열심히 해보자. 저는 주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거의 다인데 한 경우에 제 의견을 저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거 좋은 거다. 근데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친구의 대답이 엄마 아빠가 시켜서요 라는 답을 해버리면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건 진짜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기는 조금 지나서 삼수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N수생이죠, 요즘 말로. 이 친구 이제 진료가 끝나고 요즘 뭐 하고 사니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나이가 되도록 2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저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하는 고민이 그거였죠. 남들은 이러이러하게 벌써 진로를 잡아서 가고 있고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나는 여태 이러고 있다.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그거 지금 공부해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학교 또 네가 배우고자 하는 거 그게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렇대요. 제 대답은 뻔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건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해보자 라는 답이었어요. 그러고 한마디를 더 했죠. 결국은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놈이 제일 행복하더라. 너도 계속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를 보더니 질문을 해요. 근데 원장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 말은 당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서 이렇게 진료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환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이 일이 당신이 정말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원하는 일이었냐? 그걸 하고 있어서 행복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선뜻 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 답이 안 나왔냐면 이거 때려칠까?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 퇴근할 때마다 해요. 그런 제 모습이 떠올라서 나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해 라는 답을 못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니까 애초에 내가 이 일을 의사라는 직업을 왜 택했고 이거를 위해서 왜 의대에 들어갔을까?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뭘까?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의 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충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걸 다 기억해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기억을 해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공대 가려고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이제 잘 만들어진 기계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미쳐서 밥도 안 먹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빈틈없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탁 돌아가는 어떤 톱니바퀴랑 기계 뭉치들 이런 거 보면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나도 커서 만들어 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닮은 기계,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계, 사람 같은 기계 이런 거에 관심이 점점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로보틱스, 로봇 공학 뭐 이런 건데 입시를 앞둔 고3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 로봇 공학인데 결국 사람을 닮은 기계를 내가 관심이 있고 그거를 공부하고 싶은 건데 사람을 닮은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지향점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즈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하고 그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아름답고 차가운 기계 뭉치보다 비루해 보일지언정 따뜻한 인간의 체온을 선택할 거야. 오글거리죠. 그때는 그런 말도 하고 일기에도 막 쓰고 그랬었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의대라는 곳에 진학을 하고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 굳이 찾자면 되게 비논리적이죠. 그렇죠? 감성적이고. 지금 생각하면 야이씨 그딴 이유 하나 가지고 뭐 그런 큰 결정을 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궁금했던 일이었었거든요. 또 하나의 어떤 작은 이유를 찾자면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게 보통 4살, 5살 요쯤인데 그때쯤부터 놀이터처럼 막 이렇게 놀던 장소가 있어요. 그 병원이었어요. 동네 의원. 아프지 않아도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원장 할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자처럼 잘 봐주셨었기 때문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도 그 자리에 계속 계셨었고 제가 학교에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되고 또 전문의가 되고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찾아뵙고 했었는데 당연히 가면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봐오던 분이니까 저 이거 했어요 라고. 그럴 때마다 그분 말없이 듣고 웃으시면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다 큰 애를 손도 잡아주고 또 서랍 열어서 과자도 주고 그러셨어요. 그 따뜻함, 그런 어떤 온기 이런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의사라는 것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이 직업을 택하는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참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어렵냐면은 내가 왜 이 일을 선택을 했느냐,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기억해내고 다시 떠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또 약간은 감성적인 그런 이유로 제가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동네 의원 할아버지. 제가 그렇게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응급실에서 한참 일하다가 어떠한 걸 계기로 동네 병원에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 과정이 또 되게 힘들고 어려웠다. 그럼 왜 굳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느냐? 제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병원이 그 할아버지가 하시던 병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시던 병원이 아니라 제가 응급실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 죽으면은 쟤한테 이어서 이거 하라 그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힘들었지만 뭐 할아버지 유지인데 따라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 동네 병원에 들어온 건 그렇다 치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거는 왜 선택을 한 거냐 하고 많은 과 중에서 뭐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라고 하기는 그렇고 학생 때 의대생일 때부터 바이탈 관련된 과를 좋아했어요. 바이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바이탈 사인 이런 거.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어떤 신호라는 뜻인데 우리 숨 쉬고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뭐 숨을 몇 번을 쉬느냐 또 심장이 몇 번 뛰느냐 혈압이 얼마나 되느냐 체온이 얼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야 바이탈 사인 어때? 라는 거를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야 되는 과들이 있어요. 뭐 우리 흔히 흉부외과 같은 거 외과 계열 그다음에 심장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들에 저 되게 매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쉽게 말하면 기피과들이에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미달되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러느냐? 힘들어요, 일단.
되게 힘든데 그 힘든 것에 대한 보상도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게다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결과가 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해도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약간 억울한 경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다들 좀 기피하죠. 힘들어하고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이탈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가장 최선에 서 있는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했던 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었거든요, 진짜로. 과를 선택할 때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니까 어떤 과를 하면 먹고 살기 편하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폼나고 이런 걸 모를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를 했다는 거는 아마 그때 제가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과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요즘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저한테 근데 원장님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그 20대 중반의 N수생 얘기. 그 친구한테 답을 하려다가 한참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응급실에서 그렇게 재밌고 신나게 일했던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가 행복한가? 고민 끝에 그 친구한테 한 대답이 당연히 행복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이 모습이 원래부터 원장님 이거 하고 싶으셨던 거겠네요? 왜냐?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가 의아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걸 하고 계신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죠.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원래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야 라고 세뇌하면 돼. 그렇게 믿어버리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입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당장 눈앞에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외에도 다양하고 훌륭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진로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이제 오늘 주절주절 얘기한 긴 이야기들의 결론.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엄마 아빠가 시켜서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고민. 거기서 나온 결론. 그대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저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스스로 세뇌해야 될 정도로 제가 원하던 게 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 과정에서 나온 확실한 이득, 소득 하나. 그게 뭘까요? 자발적인 결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확실한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때 아빠에서 출발한 몇억 개의 정자 중 하나였고 어쩌다가 엄마의 난자를 만나서 원하지도 않던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이 지옥 같은 입시 환경에 떠밀려진 수동적인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발적인 주체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 이 시기조차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즐거운 여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의사 선생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되게 생생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이야기,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새삼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의사 선생님께 질문 계신 분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 하시면서 네. 되게 기억에 남았던 레퍼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얘기들이 책으로 나왔어요. 책을 사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영업을 그건 농담이고 너무 많죠. 제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응급실에서만 있다가 지금 10년 좀 넘게 또 동네 의원에서 있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경험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에피소드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너무 많은데 좀 전에 사진 띄워주신 거 있었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김치 사진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 중에? 그쵸? 요거는 이제 뭐 응급실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스냅 사진들 찍은 거고요. 네. 이건 옛날 이건 진짜 험한 사진들이라서 넘어갈게요. 이건 응급실에서 얘기드리고 이 사진을 왜 전달을 했냐면은 이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병원에서 왜 이건 이제 뭐 제가 밥 먹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혈압 때문에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혈압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 손목을 많이 다치신 거예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왜 다치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올해는 김장 못 하셨겠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손으로 김장을 했어.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져오신 거예요. 이 손이 다쳤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들고. 근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정말 다행인 게 본인이 지팡이를 평소에 안 짚으셔서 다행이래. 왜냐하면 한 손이 다쳐서 못 쓰니까 지팡이를 짚으면 김치를 들 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팡이를 평소에 안 짚고 김치만 들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는 직업을 하면서 네. 가장 뿌듯했던 일과 후회했던 일 혹시 하나만? 뿌듯했던 일하고 후회했던 일 의사를 하면서요. 가장 뿌듯했던 일은 의사가 된 거고 가장 후회한 일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굳이 의사라는 직업에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꼭 환자를 만나지 않는 의사들도 있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사들의 모습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굉장히 혼자 즐겁고 보람찰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반면에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과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어려운 일들, 감정적인 어떤 이제 어려움이나 내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권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들, 뭐 이런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많죠. 아주 극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굉장한 보람을 느꼈던 거는
역시 힘들었지만 응급실에서 굉장히 여러 기억들이 많아요. 당시에는 제가 살렸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살려낸 사람들도 많았었고 또 안타깝게 제 손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지금도 사실은 당장 진료실에서 제 눈앞에서 죽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 달째 안 보이는 분이 있어서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그분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니 잘 계시죠 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어쨌든 죽고 사는 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후회도 되고 그러기도 하죠.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네, 됐어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